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5월 1일이죠. 조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0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관의 성과와 또 짚어볼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지지율은 50에서 한 60% 정도 나오는데요. 역대로 보면은 레이건이 67%, 오바마의 61%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100일 동안에 9% 상승을 했는데요. 허니문 기간의 경제 성적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A 학점을 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 따르면 지지율은 52% 나왔고요. MBC 조사는 53%, 그리고 폭스는 54%, CBS는 58%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때문에 감염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또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이런 높은 지지율로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성인들의 64%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상당히 잘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100일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성적표는 그 홈런을 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지지율이 20% 정도 높은 건데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책을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 복귀와 동시에 또 시간이 낭비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0일간의 우선 추진할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2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코로나 대책, 그리고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 그리고 인종 문제와 불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정책이 상당히 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네 가지 중점 정책 중에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지지율은 무려 72% 나왔고요. 추가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67%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대책이 지금과 같이 성공으로 끝난다면은 조기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7.5%로 1951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취임 100일 동안에 백신 접종을 2억 회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었는데 지금 이게 목표 달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3일째 2억 명을 넘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1회 이상 접종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18세 이상 남녀가 되겠죠. 무려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은 2억 2천만 명이 넘게 접종을 했는데요. 근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미국인들의 17%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13%입니다. 합쳐서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 횟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남아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공급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루이지애나 주가 나타났고요. 또 백신 할당량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줄여달라고 하는 캔자스, 텍사스가 나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이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 안에서 이렇게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0%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미국에 남아도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3억 회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 부족 국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좀 빨라진다면은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80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간밤에 이제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신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경제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학교나 직장 폐쇄, 그리고 외출, 이동 제한과 같은 9개 항목의 감염 대책을 수자한 지표가 있는데요. 감염 대책의 엄격도 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연초부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조 9천조 달러의 그 추가 경제 대책 안에는 1인당 1,400억 달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주당 300달러 추가적으로 더 주는 안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4천억 달러 예산입니다. 이 중에 94%가 이미 실행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초부터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야외 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인들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그 드라이빙 계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완화 축소를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행복한 시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도 그렇고요. 뭐 이제 부자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던 성장 전략 중심으로 정책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코로나 대책에서 이제 경제 대책으로 이제 가닥을 잡음에 따라서 자신의 선거 공약이죠. 성장 전략이라는 바이노노믹스를 좀 더 그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고용 계획과 관련된 구체안들이 지금 의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노후화되는 도로나 다리 보수와 관련해서 무려 6,210억 달러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제조 지원을 포함한 제조업 지원에 5,900억 달러, 또 초고속 브로드밴드 구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송정망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무려 3,11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요. 뭐 재원 조달을 위해서 어저께 이 내용이 밝혀졌는데 뭐 법인세 재인상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요. 또 연수입 100만 달러를 초과한 부유층에 대해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율도 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15년간 2조 한 8천억 달러의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재정 적자가 명목 GDP 대비 마이너스 15.6%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속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바이든의 이런 그 개혁안들 그리고 그 세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바이든의 정치적 수완에 이제 달려서 미국 경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동안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 경쟁 그리고 자유 인권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주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생산 집중을 피하는 분산형 공급망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1단계 조치로는 아시안이라든지 인도 또 소비재에 가까운 북미, 유럽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1, 2, 3 전략이 추진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절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외톨이시키는 디커플링 전략이 아니라 이제 바이든 시대에서는 특정 첨단 기술의 높은 벽을 쌓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전략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할 3단계 조치는 중국이 없는 아메리칸 플러스 원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가치 동맹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탄소와 관련해서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함께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녹색 부흥이 뭐 미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미국의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 암모니아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와 또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이거 관련된 세제 지원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의 그 경제 그 모멘텀이 2050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도 언급하기로는 중국과의 갈등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국 보복 관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그 보복 관세와 관련해서는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합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는데 현재 작년과 관련된 수입 약속과 관련해서는 58%밖에 이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합의 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또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세를 가지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더 나은 그 미국의 경제 부흥이라든지 미국이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국제 질서를 미국이 다시 쓴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비민주적인 국가, 전체주의 국가, 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시장 경제 국가인 만큼 관세만 가지고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사를 포함한 비경제적인 수단을 써서 미국이 계속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냉전과 열전을 오가면서 대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동맹인 미국의 그 공급망에 참여할지 아니면 경제적 실익을 찾아서 중국과 협력을 할지 국가적인 전략을 발표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에 의해서 한국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